많은 얘기들을 나눴고요. 이제 뭐겠지, 이제 론을 하면서 준비하는 과정, 많은 정보 접하셨으라 생각합니다. 요즘 미국 경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데, 주택 경기, 저랑 아는 게 주택 경기니까 주택 경기 이게 어떻게 네. 예상하시고 개인적 의견 좀 한번 얘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작년이 가장 터프했던 한 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네, 우리 이제 모기지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 기준금리, 네, FOMC, 페드에서 계속 기준금리 작년에 역사상 유례 없이 많이 올렸습니다. 그쵸? 빅스텝이라고 하죠. 빅스텝, 자이언 스텝. 네. 그러면서 저희도 굉장히 서퍼링을 했고요. 이자 네. 많이 올라가면서. 그렇죠. 그래서 작년 11월에는 30년 고정 이자가 7% 넘어서 지금 역사상, 그러니까 최근 한 3년 내에 가장 이제 하이스트를 찍었었고요. 네. 그러다가 지금 다시 조금 내려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뉴스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은 FOMC는 그래도 올해는 인플레이션 목표 2%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거야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빡세게 하네요, 그냥.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네. 그 각종 그 기준금리 결정하는 지표들인 물가 지표들이 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그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기준금리 0.75 올렸다고 해서 내일 저희 삶에 바로 바뀌지는 않거든요. 한 6, 7개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잡히기 시작한 게 11월 달, 그때 그러니까 눈에 띄게 잡힌 건 11월이었고요. 네. 그 전에 보면 9월, 10월부터 점진적으로 예상보다는 낮게 나오면서 그런 기대가 조금 저희가 커졌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많이 올렸던 부분들, 거의 3% 이렇게 올렸던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올해 이제 실질적인 영향들이 올 상반기 쪽에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FOMC도 추가로 더 올릴 거냐 말 거냐라는 기대를 할 건데요. 근데 지금 당장에 눈앞에 있는 거는 2월 1일에 저희 기준금리가 다시 FOMC가 발표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 주목하고 있겠네요, 다들. 맞습니다. 이제 이번 연도에 이제 지표가 되겠네요. 네, 그게? 그렇죠. 지금 시장에 있는 전문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크들 같은 경우는 네네네. 지금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0.25 정도 올린다.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지금 FOMC 4.5였는데 4.75로 올린다라는 게 한 반 정도 있고. 저희의 희망인가요? 어떻게? 근데 저는 이제 계속 그 정도 된다면 5% 더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말에 가서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IB 기준으로 봤을 네. 때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네. 50 올린다는 사람도 있고, 네. 그래서 상반기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6월 때까지는 네. 기준금리가 어쨌든 조금 오른다라고 보고 있고, 네네.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3쿼터 가게 되면은 플랫 된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피버팅 한다라고 하는 기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FOMC에서는 그런 이제 약간의 시그널, 최근 이제 연준 위원들이 신문에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런 얘기들을 쉽사리 할 수가 없는 게,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은 시장에서 자기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네. 계속 우리는 강하게 갈 거야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은 이 시그널을 잘 읽다 보면은 얘네들은 거기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경기를 계속 그러니까 경기를 어느 정도는 축소시켜야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경제 자체를 망가뜨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있는 그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자율과 경기는 반비례하는데 좀 이렇게 좀 올라가니까 이제 사람들 심리가 굳어져서 이제 좀 보니까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냐면은 작년에 이제 7월 달부터 해가지고 작년 12월 달까지 요 6달을 봤을 적에 혼돈의 시장이었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요. 맞아요. 왜냐면은 기자율은 박박박 올라가면서 부동산은 조금씩 이제 프리징 돼가는 그런 것들이 보였던 기간이 작년 이제 6개월간이었고요. 그러면서 사람들 이제 바이어로서 가장 놀랬던 거는 작년 1월 달에 모기지 금리가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3% 미만. 맞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와서 모기지 보니까 한
한 6% 정도 지금 그 되니까요. 기억을 지우셔야 돼요. 3% 지우셔야 그러니까 돼요. 그거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은 그 1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근데 그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이 맞습니다. 있었으니까 그랬던 거죠. 그 짧은 게 너무 급격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네. 이 우리 바이어로서 심리적으로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셀러분들도 집값이 이렇게 빨리 빠질 줄은. 그러니까 우리 옆집에 있는 뭐 스미스는 저 1.2에 팔았는데 아 이제 나도 좀 집 좀 팔아야 되겠다고 해서 나 스미스보다 내가 10,000불은 더 받아야지 1.21에 내놓자라고 크리스 사장님 만났는데 크리스 사장님 와 지금은 1.1 내놔야 돼요. 1.2에서 15% 내려도 이제 그런데 그래야지 사람들이 와서 한번 쳐다라도 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바뀐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마인드의 전환, 시프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필요한데 어찌됐건 간에 이 모든 변화에 대한 시장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심리적으로 이렇게 좀 이제 시장을 인정해야 된다. 뭐 그쵸. 저는 쉽게 얘기하면은 컴포터블 존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어답팅 돼서 이 정도 시장에서 이 정도의 모기지 융자 이자면은 좀 괜찮은 거다라고 느끼는 시점이 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올해는 그래서 저희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한 5에서 7% 정도 사이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기준금리 올라가는 거 보면서. 지금에서 계속 조금씩 오르면서 네. 그 현재 마켓에서는 5에서 7% 사이 왔다 갔다. 네. 그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그러면 이자를 떨어질 거라는 생각은 뭐 이번 연도는 안 하는 게 좋겠네요. 좀 조심스럽게 예상한다고 하면은 3쿼터부터 조금 그게 좀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하고 조금 이르게 보시는 분들은 뭐 한 5월달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아까 잠깐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작년에 금리 확 올렸던 부분들 어떻게 나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FOMC는 올 1쿼터까지는 자기 원래 했던 로드맵대로 볼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물가 정보 보고 이제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더 올릴 건지 말 건지 하겠지만은 기준금리를 많이 올려놓으면요 반대적으로 경기 안 좋다는 시그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팍 깎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찔끔찔끔 올라가면 이제 올해부터 25bp가 이제 뭐 0.15나 25bp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이 깎을 룸이 없어요. 그쵸. 근데 만약에 5.5까지 예를 들어 기준금리 올려놨다. 네. 근데 경기가 안 좋아서 부스트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은 0.5 치자, 뭐 0.75 내리자.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때 봤던 것처럼 팍 하자라고 할 수 있는 거기는 무기를 다시 하나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 대비해서 불경기가 시작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전통적인 경제학 기준으로 리세션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피부적으로 잘 못 느끼는 게 뭐냐면 고용 시장이 너무 좋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 이래. 조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의견이 분분한데 네. 어찌됐든 간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기준금리가 높은 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쵸. 어떤 시점에서 터닝 포인트에 세가지고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하라는 칼을 꺼내 들었을 적에는 오히려 기준금리 높은 게 거기 쓸 수 있는 칼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도움된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막 올라가니까요 정신없어요. 맞습니다. 정신없고 그러니까 옛날에 뭐 그거 막 그 생각도 안 나요. 다 지우는 작업들인 것 같아요. 할 때만 빨리 잊으시고 이제 요즘에 그 상황에 맞게끔 이제 인지하시고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셔야 될 때가 된 것 같고요. 이자율이 많이 오르니까 우리 생활에 많이 미쳐지는 영향도 뭐 있죠. 뭐 너무 많은데 음식값이 너무 비싸요. 음식값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서 보시는 거 가장 실물적으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새 차 사실 적에 자동차 값이 많이 올라가 있고 자동차 이제 페이먼트 자동차도 융자 받아 사시니까 그쵸. 오토론 융자도 많이 올라가서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는 뭐 특정 브랜드의 특정 카를 사시게 됐을 때는 페이먼트가 한 달에 400불이면은 탈 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400불이 아니라 500불, 600불 주고 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으니까요. 그쵸. 뭐 그때 또 윗돈 주고 또 사고 그랬는데 또 뭐 필요하실 때 사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차 사시면 되고 그러면은 저도 봤을 때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그때 막 우리가 이자율이 적었을 때 막 사람들이 집이 부족하다 막 그랬었는데 이자율이 막상 오르니까
집은 많아요. 어, 근데 저렴하게 살려는 폴처싱 파워가 너무 강해갖고 살려는 집이 없었던 거지. 이제 보니까 이제 좀 정상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집은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처럼 옛날처럼.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데요. 네, 집이 지금 왜 맞느냐라는 관점. 네, 첫 번째 이제 하는 거는 이제 계절적으로 지금 비수기가 되다 보니까는 네, 약간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네. 더 제가 좀 더 관심 있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작년에 봤을 때는 집에 마켓에 리스팅 되자마자 집이 바로바로 체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리스팅 올려가지고 주말에 오픈하우스 하기 전에 이미 오파가 한 4-5개씩 들어와 있고 오픈하우스 사인도 안 하면은 걸었어요, 사인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바로바로 네, 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이 새 집이 올라와가지고 시장에 있었던 기간들이 보면은 뭐 한 10일, 한 보름이 채 안 됐었던 그쵸. 기간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집들이 안 팔리는 거예요. 음, 지금 올리게 되면은 그거보다 2배, 뭐 20며칠, 30일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 기간이 늘다 보니까는 점차적으로 적체되는 물량들이 많이 보이고 그리고 오픈하우스 사인들 돌아다니면서 많이 보다 보니까 음, 집에 최근에 부동산 매물 많이 늘어났네요 라고 이렇게 보지만은 실질적으로 미전력적으로 이렇게 재고 현황을 봤을 때는 음. 아직도 부족한, 그러니까 많지 않은 재고 현황 수준인 겁니다. 지금 빌더들도 이제 뭐 비싸니까 잘 안 팔리니까 짓던 것도 잠깐 멈추고 다들 그렇죠. 그런 것 네, 중요한 점 같더라고요. 말씀해 주셨는데 12월 달에 나온 하우징 데이터를 보면 네, 그 우리 신규 주택 착공 건수랑 그다음에 집을 짓기 위해서 퍼밋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 건수가 확 드랍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미래의 직공급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착공돼 있는 것들은 온고잉해서 집에 마켓에 나오겠지만은 결국 그렇다고 하면은 미래에 있을 때 집이 어느 정도는 그 계속 공급되는 숫자가 우리가 기대처럼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조금 줄어들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기존에 같습니다.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좋은 것 같습니다.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이제 뭐 또 이제 뭐 가격이 또 드랍되고 뭐 이런 일은 없고. 근데 은행은 튼튼하죠? 요즘에 다들? 뭐, 네. 제가 볼 때 은행이 이거 뭐 옛날에 2008년과 비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굉장히 스트롱하고 자산도 많고 매우 건실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뭐 이렇게 돼도 잘 버텨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애드하고 싶으신 거는 뭐 여기 보시는 게 이제 펄스톤 바이어 하시는 분도 네, 네, 계시겠지만은 네. 인베스트 한다고 지금 보시는 분들도 뭐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back to the basic이라고 해서 다시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 좀 계셨어요. 어떤 분들이냐고 하면 이제 실업 늘어나게 되고 이자 올라가서 페이먼트 보태면 포클로저 숏셀 물건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네. 얘기들을 하시는데 지금 11월 달까지 데이터로 이렇게 나온 거를 보게 되면은 지금 포크로저나 연체율이 0.6%, 1%가 채 거의 안 없는 됩니다.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2008년도 때 그렇지 않았느냐. 근데 그때는 3.3%, 3.5%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2008년에 대한 크래시가 오겠느냐? 그러니까 뭐 그게 오래 오느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아니 좀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안 올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경기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네. 부분이고 그다음에 기준금리 올린 거에 어떤 식으로 저희한테 임팩트 올지 모르겠지만은 네. 당장에 뭐 올해 포클로저 물건 나오니까 나 그거 살 거예요라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그 물건 기다리는 것보다 마켓에서 있는 물건들 중에서 아니면 지역을 좀 외곽으로 보시거나 해서 내 그 투자에 있는 그 캐시플로우 나오는 집을 찾으시는 게 조금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근데 투자는 되는 데 가서 해야 돼요. 안 되는 데 가서 그냥 버벅대면은 네, 그냥 그거는 마음고생만 죄송합니다. 제가 크리스 사장님의 영역을 잠깐 넘나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이렇게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만약 주택 구매, 하여튼 모든 절차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구매하시기 전에 저도 레코멘드 드리는 거는 이제 전문 이제 론을 하시는 분들은 론 오피서 이렇게 만나셔서 이제 상담을 받으시고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을 정확히 아시고 거기 안에서 사셔야지 부담이 안 되고 좋은 집도 고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여튼간 오늘 말씀 도움됐으면 좋겠고 오늘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또 뱅크 호프 우리 박경주 선생님한테 뭐 밑에 전화번호 나가니까요. 하여튼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하셔서
좀 많은 도움 받으시고 좋은 일 있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항상 건강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 하시죠. 네. 아까 처음에도 잠깐 시작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혼돈의 마켓입니다. 그리고 이 혼돈의 마켓에서 어떻게 내 집 마련, 꿈을 마련할 수 있느냐라는 게 가장 그 첫 펄스톤 바이어 분들한테서는 가장 키인데요. 지금의 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집을 사시기 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 로우 다운 하시면 5% 다운, 10% 다운 하시는 분들 오퍼에서 많이 밀려서 상처 많이 받으셨을 건데, 그런 분들 지금 다시 한번 리컨시더 하셔가지고, 뭐 저를 만나셔도 되고 아니면은 같이 일하셨던 분들 만나셔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융자 어떻게 받고 할 수 있는지 프리 어프로벌 받으셔서 그 올해는 꼭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는 2023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뱅커 박경주였습니다. 예, 이게 짜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을 팩트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보시면은 진짜 퍼스트 타임 바이어나 이렇게 그 사기 힘드셨던 분들은 지금 사기 굉장히 좋은 찬스인 건 맞습니다. 하여튼 자기 거주하는 집이니까요. 아무튼 많은 오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불러주셔서 나중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